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병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하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광역 단위의 혁신도시 협의체 구성 필요성과 공동 대응 등 역할 강화 촉구, 최근 급증하는 아동 범죄로부터 예방 보호 정책 강화 촉구, 지역 산업 맞춤형 고졸 인재 육성 정책 및 특성화고 교육 체계 개편 촉구, 교육 협력 체계 개선 및 퍼실리테이터 신설 건의 등 도정과 교육 행정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 역할 한계에 따른 광역 협의체 필요성과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드림밸리라는 혁신도시가 김천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전 공공기관의 수용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이는 김천시 혁신도시가 아니라 경상북도 혁신도시가 김천시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지난 1차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지역 정착, 자족화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현실 모순 때문에 지역 출신 청년의 박탈감과 그로 인한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제도는 최종적으로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 경북에서 태어나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고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경북에서 대학만 졸업하면 지역인재로 분류됩니다. 즉 리턴 인재로 표현되는 진짜 지역 인재들이 소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북에서 배우고 자라며 경북의 우수한 자원과 재원으로 키워낸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을 나온 경북의 동량들이 어디에서 역량을 펼쳐야 하겠습니까? 이전 공공기관들도 인재 구하기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우수한 인력을 원하고 있지만 수도권의 인류대학을 나온 지역 인재들이 역차별을 받아가면서까지 올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역인재 채용 제도의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구 경북의 제한적인 범위 탓인지 지역인재 채용 인력들이 특정 학교, 특정 학과에 집중되어 불균형과 차별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입니다. 경상북도는 리턴 인재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시도지사 협의회나 국토부 혁신도시 발전 추진단을 통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리턴 인재의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혁신도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현안 문제를 전국 10개 혁신도시 협의체가 대정부 대응 등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 혁신도시 협의회는 기초단체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물론 혁신도시 소재 시군의 장이 중심이 되어 협력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단위 협의체는 권한의 제약으로 인해 조정 권한이 부족할 뿐더러 지역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며 이전 기간 유치 효과에만 치중하는 분절적 대응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하는 요구, 촉구, 건의 등에 있어서 설득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초단위 협의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역협의체가 필요합니다. 이는 광역 단위의 교통과 산업, 정책 간의 긴밀한 연결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우수인력 부족 문제 해소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정립을 위해 리턴 인재를 지역인재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주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전국 10개 혁신도시 공통 현안 문제들에 대해 광역자치단체와 정례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을 제안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사님, 경상북도를 비롯한 10개 시도는 혁신도시 정책의 광역적 이해관계자입니다.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인 혁신도시 정책을 기초단체 중심의 협의체 활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도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아동보호 정책의 강화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지난 23년 10월경 첫 도정 질문을 통해 제일 먼저 드린 당부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경북이라는 하나의 공통분모에서 영역을 초월하는 협치를 당부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의 경북이라는 공통분모에서
두 기관의 협치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는 특정 기관이 아니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모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지난 몇 주 사이 우리 사회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납치, 유인, 미수 사건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시도가 연이어 발생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잠시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SUV가 멈춰선 뒤 초등학생 2명이 도망치듯 멀리 뛰어갑니다. 차 안에 있던 20대 남성 3명이 아이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자 아이들이 달아난 겁니다. 이른바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로 알려진 모습입니다. 놀랬어. 충격받았어. 그래서 애한테 주의를 주는데도 불안하죠. 남성들은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밥을 먹고 집에 가다 아이들을 보고 즉흥적으로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걸로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이 놀라는 모습이 재밌어서 장난삼아 말을 걸었을 뿐 실제 차에 태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이틀 뒤인 지난달 30일 신고를 처음 접수한 경찰은 차량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 채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가 비슷한 신고가 이어지자 현장 CCTV 영상을 뒤늦게 확보해 피의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이 사건들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불안과 부모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치 유인 시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나 우발적 사고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이 아직 아동 범죄 예방 차원에서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경고이자 지방정부와 교육당국이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주로 활용해온 제도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이 제도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하며 과속 단속 카메라, 신호등 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성범죄, 폭력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만으로는 이러한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08년부터 도입된 제도가 바로 아동보호구역입니다. 잠시 아동보호구역에 관한 설명을 뉴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동보호구역이란 말은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납치나 유괴,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2008년부터 학교나 공원 등 주변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이 아동보호구역이 아예 없는 동네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린이들이 3355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관제센터 CCTV로 들어옵니다. 성인과 아동 구별은 물론 성별까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관제센터 요원들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주변을 감시하는 겁니다.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그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고. 아동보호구역은 학교나 유치원, 공원 등의 반경 500m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07년 유괴 살해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 대상 범죄를 막기 위해 이듬해 도입됐습니다. 학교장이나 시설장이 신청하면 각 지자체가 지정하는 건데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스쿨존과는 목적이 다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제도라면 아동보호구역은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두 제도가 병행되어야만 아동 안전이 교통사고와 범죄 두 영역에서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의 위기가 단순한 불안의 확산을 넘어 실질적 아동 안전 위협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보다 단호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몇몇 어린이공원 일대는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일대가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보호구역과의 중첩, 역할 혼돈 등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경북의 모든 초등학교에 아동보호구역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경찰과 더불어 자치경찰과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여 통학로와 학교 주변 안전을 전면 강화함으로써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아동 범죄 예방 전담팀을 신설하고 등하굣길 집중 순찰을 제도화하며
국가경찰과 연계 대응할 수 있는 아동범죄 예방 대응 프로토콜을 마련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서는 도내 모든 초등학교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행정을 준비하고 연내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이후 즉각 실행에 옮기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동보호구역은 시설의 장이 기초자치단체에 신청을 하고 지자체는 현지 조사 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지정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각급 학교가 따로 밟으면 일관되고 동시적인 구축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청, 교육청, 도경찰청 3자 간의 광역단위 업무 협약을 통해 경북 22개 시군의 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일괄 지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고졸인재 육성 정책과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체계 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 미래 산업은 지역별로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및 교육체계는 아직도 과거 산업화 시대의 제조업 기술 계열 중심에 머물러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 24년 6월 10일 제347회 정례에서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님께서 경북의 지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직업계고의 전문인력 육성의 미흡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는 경북교육청은 높은 직업계고 취업률과 전국 기능경기대회 우수한 실적, 타시도 학생 유입, 해외 우수 유학생 입학, 교육발전 특구 최다 선정,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 등의 성과로 오히려 전국에서 특성화고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교육감님의 말씀대로 경상과 구미, 포항, 상주는 지역 산업과 발맞추어 전략적인 인재 육성과 교육과정 개편을 완료하였고 교육발전 특구 사업과 맞물리며 시너지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곳을 제외한 지역의 특성화고 교육은 어떻습니까? 경북의 55개 직업계고 중 마이스터고 등학교 9개교와 앞서 언급한 경상, 구미, 포항, 상주 등 선도적인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절반 이상의 특성화고에서는 여전히 교육 따로, 현장 따로라는 양상을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초 김천 상공회의소에서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경북교육청 관계자와 지역 기업 인사 담당자, 특성화고 관계자가 참석해 특성화고 인재의 취업 역량 강화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빌리자면 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한 결과 실전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역량은 10%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기업체가 원하는 기능 기술 자격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대부분의 특성화고에서는 현장의 수요는 무시한 채 자기만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률이 높고 기능 경기대회에 나가서 입상 성적이 우수하면 끝입니까? 고졸 청년이 지역과 머물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야 지방이 산다는 배경에 대한 공감, 목표 의식에 대한 공동 대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사님, 경상북도는 고졸 청년 성공 시대 등 주요 정책을 통해 고졸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이 정책을 통해 양성된 인재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 공급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두 기관의 고졸 인재 육성 정책은 단순 취업률 제고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특화 산업과 직접 연결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없이는 고졸 인재 육성은 보유주기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 차원에서 각 시군의 전략 산업과 연계된 산업별 고졸 인재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드맵에는 지역 특화, 전략 산업별 필요 인력 수요를 예측하고 산업 인력에게 요구되는 교육 기술 훈련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장 수준의 우수한 현장 인력이 실질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률을 넘어 고졸 청년들의 정착률, 임금 수준, 중간 관리직 성장률 등의 단위 목표를 설정하여 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고졸 인재 육성과 고졸 청년 성공 시대의 진정한 개막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조금 더 노력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지역 산업별 고졸 인재 로드맵을 구상하고 경북교육청과 발맞춘 고졸 인재 정책을 협력할 의향이 있습니까?
고졸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제한적 기능을 보완하고자 지자체가 상공회의소 등을 통해 학교와 기업 간 소통 매칭에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북 22개 시군의 산업 구조에 대한 파악과 그에 맞는 특성을 고해 수요 중심형 교육으로 과감한 개편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의 고졸인재 육성 등의 정책과 발맞추기 위하여 교육과정 및 체계 개편 등 적극적인 협력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어서 교육정책 협력체계 부재의 문제와 퍼실리테이터 제도 신설에 대한 건의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 경북교육청 22개 시군, 22개 교육지원청으로 연결되는 지역교육 생태계가 사실상 단절되어 있고 형식은 있으나 실질이 부재하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라이즈 사업처럼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국가 핵심 정책이 본격화된 지금 시점에서 협력 라인의 정비는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퍼실리테이터는 자문위원도 단순 코디네이터도 아닙니다. 공동과제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예산을 매칭하며 일정과 성과를 관리하고 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실행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실무형 조정자입니다. 도와 도교육청 간에는 명목상 협력, 협의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장은 다르게 말합니다. 부서와 기관의 칸막이는 높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기획 예산 집행의 시간축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 지난 24년 경북은 교육발전특구 13개 지역을 지정받았고 올해 8월에는 경주시와 문경시가 추가로 지정되어 총 15개 지역이라는 전국 최다 특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라이즈 사업 또한 대표적인 협력 사업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이즈 정책이 고등교육 중심의 사업인 것 같지만 지역 산업, 청년 정책, 주거 문화와 연결되어야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이는 대학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교육청, 대학, 기업, 복합 플랫폼입니다. 결국 특구와 라이즈는 한 몸처럼 돌아가야 하며 교육행정 일반 행정의 상시적이고 적극적인 퍼실리테이션 없이는 중복지연 사각지대가 반복될 것이 자명합니다. 제가 지난 4년간 교육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학교 복합시설이나 교육발전 특구와 같은 협력사업에 있어 기관 간의 시각 차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수차례 겪었습니다. 물론 당장 모든 시군에 시행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완충과 보완을 위한 단계별 도입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총 3단계로 구성하여 협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군에 1단계 수준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면 1년 단위의 제도와 향후 기능 보완을 통한 3단계 22개 시군에 전면 배치하는 전략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교육발전특구 라이즈 사업으로 대표되는 도와 교육행정, 행정의 협력을 위해 인력 교류 파견 등 퍼실리테이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시군과 교육청의 충분한 소통, 소관을 넘는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정책 퍼실리테이터 제도 도입을 위한 본 의원의 단계별 전략에 동의하십니까? 끝으로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시고 앞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하여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검토와 수반되는 예산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제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경북에서 한층 더 향상된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 기성세대가 노력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저 또한 한 명의 도민이자 도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과 약속을 하며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